아버님, 이번 창립기념식엔 안 오셔도 돼요. 회사 분위기 안 맞아요. 그래. 그럼 내 회사 지분도 너희 분위기에서 빼자. 체면만 챙긴 자식에게 날린 통쾌한 한방. 존중 없는 가족에게 유산 대신 인생을 새로 설계한 아버지의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가을 오후, 강도현 65세는 거실에 앉아 경제신문을 펼쳤다. 30년간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아들에게 넘기고 은퇴한 지 6개월. 여전히 신문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중소기업 강민수 대표, 창립 3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예정. 기사 제목이 눈에 박혔다. 도현은 안경을 다시 쓰고 기사를 읽었다. 자신이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 아들 강민수 40세가 대표가 된 후 첫 대형 행사였는데 창업자인 자신은 신문으로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호텔 연회장에서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현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며느리 윤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아야, 민수 어디 있니? 회의 중이에요. 창립 기념식 준비로 정신 없으시거든요. 도현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 기념식 말인데 나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이번 행사는 젊은 감성으로 기획된 거라서요. 컨셉이 좀 그래요. 은퇴하신 분들까지 모시면 분위기가 어색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따로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해요. 분위기? 도현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네, 트렌디한 콘셉트거든요. 아버님이 오시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도현은 허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차가운 서운함이 밀려왔다. 30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회사에서 자신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도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보관해둔 회사 지분 증서가 보였다. 지분 60%, 여전히 대주주였지만 이제는 분위기 안 맞는 대주주였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무숲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도현은 지분 증서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내 감성대로 살면 되겠지. 뭔가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창립기념식 당일 오후 6시, 강도현은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 앞에 서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30년 회사 역사에서 자신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프라자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입구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포토존에는 아들 민수의 대형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정장을 입은 하객들이 분주히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도현이 입구로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강도현입니다. 이 회사 창업자고요. 여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며느리 윤지아였다. 그녀는 서둘러 다가와 도현의 팔을 잡았다. 아버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컨셉이 있어서요. 컨셉. 내가 만든 회사 기념식에서 나만 컨셉에 안 맞는다는 말이냐? 지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다음에 정말 따로 좋은 곳에서 식사해요. 오늘은 제발.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을. 30년간 밤낮 없이 일해온 이 회사에서 자신만 민폐가 되어버린 것이다. 알겠다. 가겠다. 도현은 말없이 뒤돌아 나왔다. 로비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지아는 이미 다른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다. 호텔 맞은편 커피숍으로 걸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호텔 입구로 계속해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다. 오후 7시 기념식이 시작됐나 보다. 호텔 로비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고 간간히 박수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무대에는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30년의 역사를 이어받아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30년의 시작점에 서 있던 사람은 지금 유리창 너머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민수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아들이 저렇게 자신 있는 표정을 짓게 됐을까? 도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차가워진 커피는 쓴맛만 남았다. 이제 정말 남의 자리구나.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을 등지고 걸어가는 내내 뒤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웃음 소리가 따라왔다. 30년 전 혼자 시작했던 그 자리로 이제 다시 혼자 돌아가는 길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강도연이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아가 서 있었다.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지아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들어와라. 거실에 앉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다음에는 꼭 모실게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도현은 차를 우리며 대답했다. 분위기, 가족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냐? 민수가 눈을 피했다. 지아가 대신 말했다. 아버님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세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세대 차이? 도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아가 살짝 민수의 팔을 찔렀다. 그리고는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다. 아, 그건 그렇고요, 아버님. 지분 이전 서류는 언제쯤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사가 연말 정산 때문에 좀 급하다고 하네요. 그 순간 도현의 표정이 변했다. 묘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지분, 그게 뭐 급한 일이냐? 네.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전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건 내 인생 다음 단계 자금이지. 너희 이벤트 소품이 아니야. 민수와 지아가 동시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을 보니까 말이야.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이 정리됐다. 다음 날 월요일, 도현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단골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선생님, 회사 지분 매각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가 어디 있어요? 오후에는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를 만났다. 젊은 컨설턴트는 도현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시니어 창업 지원이요?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자금을 살려서 어르신 창업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시니어 팩토리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군요. 시니어 팩토리.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경험이야말로 진짜 자산이죠. 집으로 돌아와 도현은 서재에 앉아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회사 지분 매각 대금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시니어들의 창업을 돕는 공간을 만드는 것.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존중 없는 자식에게 줄 유산은 없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이들과는 나눌 게 많지. 도현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 달 후, 동네 카페에서 옛 동료와 커피를 마시던 강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아버지,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전화로는 좀 그러니까 집에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민수와 지아가 급히 달려왔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세 기억력했다.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지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지역 부동산 카페 화면을 보여줬다. 강 회장이 땅이랑 회사 지분 다 판대요.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 세 곳에서 연락 왔어요. 도현은 차분히 대답했다. 맞다. 팔고 있다. 아버지, 그건 저희가 이어받아야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아도 덧붙였다. 아버님, 가족끼리 이럴 일 아니잖아요.
그 재산은 원래 저희 것 아닌가요? 도현은 소파에 기대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너희 것, 언제부터 너희 것이었냐? 30년간 아버지가 모은 거니까 당연히 가족이 물려받아야죠.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지. 나를 행사용 소품으로만 생각하는 놈들한테 뭘 줘.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가족이면 먼저 존중했어야지. 내 자리는 초대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다. 지아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아버님, 지분 매각하시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직원들은 어쩌고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미 매수자를 정했다. 누구요?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직원들 고용은 보장하고 회사는 더 젊은 방식으로 운영될 거다. 민수와 지아가 말을 잃었다. 도현이 계속했다. 나머지 재산도 신탁에 넣었다. 시니어 팩토리 운영 자금으로 쓸 거야. 시니어 팩토리가 뭐예요? 은퇴한 어르신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곳이다. 내 나이 또래들은 모두 존중받으며 살 자격이 있거든. 지아가 다급히 말했다. 아버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언제부터? 도현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너희는 내가 돈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존중 때문이야. 30년간 내가 일군 회사에서 나만 분위기 안 맞는 사람 취급받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거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도현은 두 사람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시니어 팩토리는 다음 달에 개관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내 돈 한 푼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홀로 남은 도현은 서재에서 시니어 팩토리 설계도를 펼쳐봤다. 1층은 카페와 상담실, 2층은 창업 교육장, 3층은 시제품 제작실. 돈이 아닌 존중으로 지어올릴 새로운 공간이었다. 2달 후 시니어 팩토리 개관식 날이 밝았다. 강도현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오늘만큼은 누구도 자신을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전 10시 3층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다. 시니어 팩토리 개관식 은퇴는 끝이 아니다. 로비에는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영수 62세는 퇴직 후 소목장이를 꿈꾸는 전직 은행원이었다. 회장님, 정말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니. 박순자 58세는 손뜨개 공방을 열고 싶어하는 전직 간호사였다. 젊은 사람들만 창업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1층 카페에서는 창업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층 교육장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강의가 진행 중이었다. 3층 제작실에서는 시제품을 만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후 2시 본격적인 개관식이 시작됐다. 도현이 강연대에 올라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 명의 중장년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도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존중 없는 자식에게 유산을 줄 이유는 없다는 것. 하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내 경험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자산은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이 도현을 둘러쌌다. 회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오후 5시 개관식이 끝나고 도현이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아버지, 오늘 개관식 잘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 성황리에 끝났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창밖으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모두 희망찬 표정이었다. 존중부터 배우렴. 그러면 언제든 자리가 있지. 네, 아버지, 천천히 배워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존중받으며 사는 삶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다. 시니어 팩토리의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30년 전 회사를 시작할 때와는 다른 설렘이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경쟁이 아니라 나눔으로 쌓아가는 새로운 무대였다. 시니어 팩토리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3월. 센터에서는 첫 번째 1인 1창업 전시회가 열렸다. 강도연은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해 전시 준비를 점검했다. 1층 로비부터 3층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김영수 씨의 원목 소품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다.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접시와 젓가락, 작은 보석함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안내 카드에는 62세 새내기 목수의 첫 작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순자 씨의 손뜨개 코너에는 아기 모자부터 어른용 머플러까지 다양한 제품이 놓여 있었다. 58세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세 이광우 씨의 전시 코너였다. 퇴직 후 스마트폰 앱 개발을 배워 만든 시니어 건강관리 앱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의 전시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족이 나를 초대하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에 나를 초대한다. 도현은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었다. 오후 2시 전시회 개막식이 시작됐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족들도 많이 왔다. 김영수 씨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작품을 자랑스럽게 촬영하고 있었고, 박순자 씨의 손자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다니며 제품을 구경했다. 도현이 축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6개월 전, 저는 제 회사 3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인생의 스스로를 초대한 주인공들입니다. 전시회가 한창일 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아, 그리고 손자 준호가 서 있었다. 민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들어와라. 가족들이 전시장을 돌며 구경했다. 지아는 박순자 씨의 손뜨개 제품을 만지며 감탄했고, 손자 준호는 이광호 씨의 앱을 신기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멋져요. 준호의 순수한 감탄에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민수가 이광호 씨의 전시판 앞에서 멈춰 섰다. 아버지, 이 문구 정말 멋있네요. 그렇지.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야. 저녁 무렵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센터 1층 카페에 앉았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도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천천히 배워가자. 존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내 무대야. 초대장이 없어도 주인공은 나야. 존중을 기준으로 다시 쌓은 인생. 그가 받은 가장 값진 초대였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장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강도연 회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아니면 내 자식들도 요즘 바빠서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이미 훌륭한 자산입니다. 30년, 40년,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갖지 못한 소중한 보물입니다.